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안 잘랐지? 끝까지 할 거야. 네, 반갑습니다. 오락부장 개그맨 이동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기반장 겸 음악반장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이태영입니다. 네. 야, 이제 우리가 뭐 직책이 굳어졌네요. 네, 맞아요. 굳어졌죠. 직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두 개를 네. 역할을 맡았네. 좀 더 이제 살 좀 더 빼서 미모 반장도 좀 욕심 내보고 있어요. 이태영 씨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 있어. 해보시죠. 해보시라고요. 직책이 좀 늘어나면 네. 사실 보통 공산당 이런 데 가면 네. 뭐 당 서기 겸 뭐 인민 뭐 부장 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저희도 막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런 거 많은 사람이 숙청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야? 이태영. 이태영. 아니 그냥 하나 골로 보내네. 그러니까 저런 애예요. 조심하십시오. 깜짝 놀랐네. 의외로 저 같은 애가 착합니다. 입안에 칼이 들었네. 충실한 개입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즘 날씨 너무 추워져가지고 진짜 다니시기 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영하 야. 10도래요. 네. 네. 저는 정말 부끄러운데 여러분 앞에서 감기 감기에 걸렸어요. 정말 그러니까. 프로다웠군요. 네. 아니 애기도 있는 사람이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우리 애 때문에 옮았어요. 옮은 거예요? 애기한테 옮았어. 어린이집 갔다가 네. 올라왔구나. 그래서 걔도 격리, 저도 격리. 요즘 이제 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걸렸거든요. 음. 네, 그래가지고 좀 저는 좀 감기는 안 걸렸는데 장염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장염은 걸렸지만 화장을 하고 왔어요. 왜 화장 왜 했대요, 근데? 얼굴에 장염을 걸린 게 아니니까요. 장염은 장에 걸린 거니까. 얼굴에 네. 보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아니, 오늘 왜? 또 정우성 씨 인터뷰가 정우성 씨? 너무 부러워요. 아니, 이때까지 딴 분들 인터뷰 갈 때는 네. 그냥 맨 얼굴로 안 가더만. 그랬거든요. 아.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오더라고요. 아니 정우성 씨한테는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마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다원 기자가 정우성 씨 인터뷰를 한다 그랬더니 네. 이태영 씨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뭐, 어떡해요? 이렇게 막. 근데 거기에는 이제, 같이 이제 가면 되잖아요, 가로치고 나도 이런 네. 가로 아니, 닫고 오늘 이태영이 오늘 이다운 기자 태워서 가면 되잖아요. 이런 꼴로 어떻게 우성 오빠 앞에 섭니까? 오빠. 우성이 오빠가 네가 아니, 누군지도 동엽 몰라. 오빠 앞에서 맨날 이거보다 더 안 걸렸으면. 네. 맨 얼굴로 온다고. 내 얼굴도 왔었어요. 몇 아까 번. 말씀드렸듯이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 그분 눈에 네. 해를 우성이 끼치고 싶지 형이 않아요. 맞아요.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요? 네네. 네, 그때 이제 강철비 시사에 오.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 아. 누구 초대 받으셨어요? 그 각동원 씨, 응. 곽도원 씨. 그분하고 제가 모임을 같이 해요. 아, 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희 야, 개그맨들이 훌륭하시네. 단체로 가기로 했는데 네. 그 코엑스더라고요. 맞아요. 주차비 문제 때문에 저는 안 갔습니다. 솔직히 진짜 주차비 때문에. 진짜 생활형 개그맨. 와, 그 가가 괜히 주차비 마늘만 내고 생활형 보고 개그맨이네. 그분들하고 노닥노닥하면 주차비가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한 3만 원 예상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 뱁새가 뭔가 황새 쫓아가다가 이제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셀럽 흉내 내시려다가. 네, 그래 안 될 것 주차비 같아서 때문에. 쓱 빠졌어. 그분들은 주차비 아까워하진 않더라고. 어. 근데 그게 이재용 씨라고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그 네. 탤런트. 그럼요. 그 유명하시죠. 재용. 친구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네, 약은 거기. 엉뚱한 데서 네, 빠다 묻고. 네, 충성은 네. 엉뚱한 냄새나네. 네, 네. 그분하고 어제 제가 또 부산에 행사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강철비에 나온다고 오. 시사회 때 그날 뭐 다 같이 만났다는데 네. 딱 보니까 제가 그 갔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렸겠구나. 그럼 내년에 영화 한 편 나오실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왜요? 주차비 혹시 인맥으로 해서 또 아니, 뭐 출연했을 수도 출연해서. 있는데 주차비 10,000원 때문에 영화 3만 원, 3만 원. 3만 원 때문에 그렇죠. 그 영화 황금 출연료 인맥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리신 그러니까 거네. 이 3만 원이 굉장히 회사가. 3만 원 때문에 불확실한 거에 그렇죠.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겠죠. 왜냐면 정우성 씨하고 다 만나서 이렇게 뭐 본다 하더라고. 네. 근데 안 가서 3만 원 때문에. 진짜 3만 지하철 원 타고 때문에. 갈 것이지. 아니 혹시 그러면. 모르죠. 아티스트 컴퍼니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저만의 위안을 다 했어요. 아, 제가 알겠습니다. 동엽 씨 알겠습니다. 편을 들어드리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경진 씨처럼 돼요. 경진 네. 씨가 그 예전에 저기 드라마 네. 거기 이제 그렇지. 출연하셨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놀다가 네, 역적 출연하셨다가 네.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네. 본인의 사정을 그 고려 안 밸런스를 못 하고 맞추고. 그냥 그분들의 쓰임새 같이 따라가다 보니 죽겠는 거예요. 걔는 계속 행사해야 되고 안 갈 수도 없고. 아, 그쵸. 경진 씨가 너무 힘듦을 그때 근데 우리 그냥 고충을 단톡방만 토로하더라고요. 해야 돼요. 걔는 네. 톡방에서 톡질만 해야 되지. 네.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냥 힘들어. 아바타처럼 활동해야 네, 되는군요. 네, 그쵸. 자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진짜. 그래서 차라리 그런 모임은 네. 그분들하고 관계 안 하는 게 처음부터 나. 관계 해놓으면
그분들이 뭐 간단하게 모이자 할 때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가수 진짜 씀씀이가 다르실 텐데. 커요. 그죠? 100만 원, 200만 원 우습게 합니다. 아 근데 경진 씨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혜림 씨랑 어떻게 네, 됐어요? 어떻게 좀 잘 지내세요? 됐어요? 헤어졌다고 기사 났어요. 기사 났어요. 4년 만에 결별. 네. 기사 났어요? 아 절친인데 모르셨어요? 아니 저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네. 기사는 안 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기사가 지난 근데 저희한테는 주가 말씀을 안 이번 하셨어요. 초에 났었어요. 야, 이태영 그 아니. 기사를 하 기자님 줬어야지. 아니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근데 제가 네. 경진 씨 사정을 아는데 사실 네. 결별한 지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인터뷰에서는 네. 잘 지내고 있다 했더니 또 잘 지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가지고 아이고야. 이미 결별한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힘들다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아니 헤어졌어라고 하기도 힘들다. 본인 입으로 하기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럼 어디서 난 거예요? 기사가? 네이버에 나와 있던데. 어디서 신문사에서 뭐 매체- 오센 이런 데다 뭐 매체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났군요. 야, 네. 그 얘기 안 해주나 이태영. 참 섭섭하네. 아니 근데 뭐 어떻게 친구라고 해요. 해서 그죠. 네. 뭐 반드시 다 아는 건 아니고 본인은 이미 이제 그 알고 있었는데 타이밍을 몰랐다 이런 거 바쁘시니까 요즘에 또. 그죠? 아니 그런가? 그쵸, 다음 주에 그리고 또 어디 얘기하기 가신다면서요? 힘들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태영 진짜 미안해하는 눈빛이다. 뭘 제수? 나 그냥 아니, 얘기하는데 뭐 뭐 그래 아니 미안해. 요즘에 뭐 제주도 가시고 또 해외도 가시고 다음 주에 그러시니까. 이태영? 네. 진짜 부럽습니다. 다음 요즘- 주에는 제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죠. 결석을 해외 하겠다는. 아, 바쁘시고 좋죠. 전 네. 부럽습니다. 네, 이태영 잘 삶이 되실 제일 거라고 부러워.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뭐 경진 씨 소식을 잠깐 전했는데 네. 저번 주에 굉장히 좀 열애 결별 이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정 기자가 좀 알았어요.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네네. 네. 지난주에는 네. 지난주에는 진짜 핫한 커플들이 탄생하고 또 사라졌죠. 어.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슈스케 첫 번째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디션 첫 슈스케 번째 출신들이 커플. 네. 만났어. 서인국 씨랑 박보람 씨가 1년 네. 6개월째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1년 6개월째. 네. 와. 연예계 공식 진짜 안 들키고 오래. 연예계 그래서. 공식 와, 커플로 1년 6개월. 인정을 받았죠.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서인국 씨나 박보람 씨는 이전에는 사실 열애설이 거의 뭐 없었던 그렇죠. 그런 스타들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에 가장 핫한 스타들로 항상 1위로 네. 꼽혔던 남녀 1위로 꼽혔던 그쵸?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슈스케 이후로 좀 같이 지인들과 같이 자리를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네. 이 기사가 나오고서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서로 확인을 한다. 근데 네. 이제 박보람 씨 측에서는 확인 중이었는데 서인국 씨 측에서 냈다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네 인정하면서 상남자다, 상남자야. 박보람 씨 네. 쪽에는 당황했겠네요. 되게. 나 보람이 사귄다. 어. 네, 사랑합니다. 뭐 멋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1년 6개월에 이제 열애를 인정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두 사람의 연애는 크게 좀 환영을 받으면서도 일각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눈초리도 있었어요. 이게 왜요? 이제 서인국 씨의 군면제 문제가 조금 잡음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어쨌든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군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 문제가 자꾸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연애를 했다라는 사실이 조금 밝혀지면서 그런 분들은 네. 그 이후에 어떤 소식이 나와도 악플 달리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개 연애를 하는 이 두 커플에게 좀 그 뭐 행복해라 뭐 이런 좀 축하의 메시지 많이 보내고 특히나 좀 더 화제가 됐던 건 이 두 분이 다른 것보다 두 분이 살을 뺀 것 합치면 36kg 뭐 이런 것들이 또 되게 그거 가십적인 가십적인 이슈가 많아서 많죠. 또 그러니까 뭐 뭐 감명이 박보람 안 씨 쓰죠. 예뻐졌다는 노래 있잖아. 예뻐졌다. 네네네. 아 나 연예에서 예뻐졌구나. 저는 기사 보고 어. 여자들이 예뻐지는 이유는 서인국 씨도 굉장히 또 네. 슈스케 때 비하면 많이 수수케 빠졌고. 처음에 나왔던 장면 보니까 네. 저는 그 옛날 한스 밴드 아 그분 좀 닮았어요. 보람 씨가? 나의 아. 첫사랑 박보람 음악 씨가. 반장이 오늘 활약을 많이 나 하시네요. 오늘 흥이 난다 흥이 나. 아 죄송한데 하 기자님도 많이 닮았어. 저요? 박보람 씨가요? 닮은 꼴. 박보람 씨가 기분 안 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좀 닮았다. 닮았죠. 닮았어. 눈매가. 약간 아 저는 이제 처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예전에 7월달에 그때 박보람 씨가 이제 넌 왜라는 노래로 이제 컴백을 그때 뭐 오렌지 문이라는 이제 앨범으로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피처링을 서사무엘이라고 이제 래퍼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연애를 난 거야 두 분이. 박보람 서사무엘 뭐 만나고 있다. 근데 박보람 씨 측에서 거의 한 3분 만인가 5분 만에 광송으로 부정을 한 거예요. 아닌데요? 아니다. 바로 아닌데요? 아니라고. 그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상대편도 약간 좀 네. 애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빠른 부인이었는데 이게 아마
서사무엘이 아닌 서인국이었기 때문에 네. 만나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오빠를 위해서 빨리 부정을 오빠를 빨리 위해서. 했구나.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닌가 두 싶어요. 분이 네. 가장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가 지난 10월에 네. 박보람 씨가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도 좀 돌아가시는 좀 안 좋은 일을 그렇죠. 겪었는데 당시에 이제 맞아요. 서인국 씨가 굉장히 좀 가족처럼 많이 보듬어 주면서 힘과 위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특히 더 이제 박보람 씨를 위해서 이제 주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네. 좀 붙여줘야 좀 많이 뭐 그러면 이렇게, 진짜 보다 정말 줘서 여성분 입장에서는 진짜 네.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서로의 마음을 네. 더 많이 의지하게 확인할 수 되겠다.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결별한 커플이 또 있었죠. 결별한 커플. 네. 아쉬워요. 한류 네. 커플이었던 현빈 씨와 강소라 씨가 네. 열애 인정 1년 만에 네. 결별을 했는데요. 뭐 네네. 결별 이유 가장 요즘 스타들 결별 이유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결별 이유 있으세요? 뭐니 해도 그냥 약간 좀 식상하지만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네, 이번에도 서로의 바쁜 일정 때문에 스케줄이 자연스럽게 바빠서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네. 소원해져. 네. 그런 연예계 어디 좋은 꼭 들어가죠. 선후배 동료로 남기로 그거는 했다. 좋은 오빠 복사해서 동생. 갖다 네, 붙이는 네, 게 네,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결별 네, 미리 다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여러분도 바꾸고. 네. 기사 좀 보시다 보면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쓸 수도 있는. 네. 각자 스케줄이 바빠져 네. 사이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져. 소원해져. 사이가 소원하죠. 근데 지금은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는 네. 걸 알고 있다. 네. 저는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구요? 누구요? 박씨 누님, 아, 그네 누님 얼마나 좋아했잖아요. 많이 좋아했죠. 현빈. 본인 낯가림하기도 지금 힘드신 상황인데 무슨 또 네네. 좋아하는 이 거 기사를 같아요. 보실 수 있었을까요? 500 말해주겠지 지나가면서. 아.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제 현민 씨 아니고 송중기 씨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송중기 씨도 이번에 결혼하면서 조금 네. 달라진 걸로 결혼하면서. 알겠는데, 근데 사실 이제 현빈 씨에 대한 이 기자들 사이에 추측은 조금 있었어요. 앞서서 꾼 인터뷰 때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정 기자가 했죠. 제일 네. 먼저 물어보는 게 강소라 씨 잘 만나고 있죠. 주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잘 만나고 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다, 그 부분은 사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딱 철벽을 치시길래 네. 전 약간 비틀어서 또 그럼 뭐라고 현빈 가만 안 씨는, 있었어. 네, 현빈 씨는 이제 영화 이름이 꾼이었잖아요. 네. 현빈 씨는 무슨 꾼이세요? 사람 사람 들으려고. 무슨 꾼이세요? 사람 이런 거 아, 유도하는 거죠. 꾼? 네, 사랑꾼. 저 눈빛 했는데 빨아져. 눈빛 봐라. 근데 네. 사람들은 다 웃는데 자기만 안 웃는 거야. 오, 현빈 뭐, 씨만. 죄송합니다. 현빈 씨만 안 웃고 아, 되게 뭔가 이 질문이 그러면서 저한테 꾼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전문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색하면 받아줘. 정색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그때 근데 이거 감을 내가 잡았구나. 그걸 감을 못 잡고 왜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다큐로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약간 그런 심리가 있었다 이렇게 또 있었겠지. 생각이 헤어진 데다가 들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냐 이거는. 우리는 그냥 농담이었지. 그쵸. 사랑꾼? 뭐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나와야지.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다원 이제- 기자 지혜 스킬 중에 전형적인 스킬이죠. 일단 네. 한번 던져보는. 네, 저- 슬쩍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네,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너무 세게 물어보면은 좀 약간 정색할 수 있잖아요. 서로. 네. 그러니까 약간 농담처럼 던져보고 물었다 싶으면 가는 거예요. 눈빛은 물어볼 때 보면 눈빛이 네. 마귀 할멈 눈빛이.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다원 기자님이 낚시에 훅에 걸려갔잖아요. 그죠. 진짜 보통 스킬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야. 네. 이니셜 독할 때 두 분이 굉장히 강하죠. 저는 그쵸, 바로 이니셜 독할 지상렬 때. 형 잡혔잖아. 네, 맞아요. 저는 지상렬 형은 이렇게 태영 씨가 태영 씨가 잡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미끼 던지고 네. 물면 슬슬 물어 훅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스타일이라. 던지는 방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정색하고 던지느냐. 전문 낚시꾼이요. 굉장히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웃기는 것처럼 슬쩍 돌려 던지느냐. 말하죠.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촬영장에서 뭔가 좀 그 여배우와 남배우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사람들 아무도 못 물어봐요. 그렇죠. 제가. 정색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근데 TV에서 둘이 키스하는데 하나도 안 설레. 둘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만 슬슬 나오더라고. 슬슬 아니, 안 치나요? 안 좋다기보다는 뭐 서로 사실 조금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호흡을 맞춰다 보니까 또 삐걱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좀 많이 묻어났나요? 그래서 너무 묻어났어. 빠질 수가 없더라. 네. 적극적인 그런가요? 리액션.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잘한다. 슬슬. 아무튼 현빈 씨도 사실 그 인터뷰 때는 약간 그 강소라 씨 관련된 질문을 조금 네. 머뭇거리고 약간 좀 되게 뭔가 좀 말하기 좀 거북스러워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이게 또 네. 그래서 결별 기사
이후에 또 이 영상 자료들이 또 영상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영상 자료들이 또 돌아서 조금 더 화제가 되긴 저는 좀 했었죠. 궁금했던 게 현빈 씨랑 강소라 씨하고 같이 작품을 했어요. 두 분은 사실 같은 작품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만났대? 그 강소라 씨가 이제 전 소속사 계약 만료를 두고서 이렇게 다른 소속사를 이렇게 옮기려고 할 때 이제 현빈 씨가 원래 조금 지인이었는데 그런 뭐 연기에 대한 조언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배우로서의 걸어가야 될 게 뭐 어떤 소속사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도 현빈 씨도 1인 소속사를 이제 설립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시고 뭐 이런 지금의 소속사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리를 하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좀 가르쳐 주면서 연인으로 발전됐다. 이게 오피셜 멘트고요. 사실 남녀 사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저도 모르죠. 어디 클럽이야 도대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선후배로서 뭐 조언과 도움을 주다가 보니까 조원 씨하고 보아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아 씨가 맞아요. 이제 그 연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조원 씨가 많이 도와주고 또 조원 씨가 또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 또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했던 분이니까 노래하는 분들이 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잘 이해를 하거든요. 아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전이나 유동근 씨도 이제 유동근 씨가 전이나 씨한테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많이 올라갔죠. 최수영 하이라고 연기 알려주면서. 아니 이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신성희 씨, 어머니가 신성희 씨도 이제 연기지도를 통해서. 근데 배수지 씨랑 이민호 씨도 결별입니까? 결별했죠. 그 몇 주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연인 관계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그렇죠.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할게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사화 돼버리면 다시 만나고 싶어도. 그래도 뭐 지금도 결별하시긴 했지만 공효진, 그쵸, 유승범 씨는 한 번 재결합하셔다가 다시 이제 결별하시고 지금 굉장히 좀 편한 상태로 서로 막 인스타나 이런데 댓글도 남기고 이래서 또 이게 또 화제가 됐어요. 또 배정남 씨가 올린 유승범 씨 사진에 어이구 우리 승범이 왔어요라고 이제 공효진 씨가 또 이제 멘트 달면서 점점 이제 헐리우드 스타일. 약간 헐리우드 스타일인데 우리나라 정서에는 약간 안 맞죠. 그러는 거지. 지난번에 기네스 펠트로는 현재 남편이랑 전 남편이랑 함께 투샷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이해 못한다. 굉장히 놀랐는데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해 못하시면 어쩔 거예요. 아니 왜 정색을 하세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해 못하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전 남편과 같이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그냥 그런 얘기보다는 듣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세요. 우리 효록이 너무 사랑해. 애기 본다고 고생 많아. 그런 얘기가 필요한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결별설이 아까 김병진 씨랑 양혜림 씨였군요. 걔는 여기 넣지 마라. 나는 왜요? 개그계에서는 지금 김태희와 개그계 한류 커플 절절합니다. 로맨스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만나고 헤어짐이 있을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사고 소식도 있었어요. 좀 저희가 이제 요즘 연예인 야구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정보석 씨가 좀 부상을 당했다는 새벽에 이송되셨더라고. 밤 경기했나 봐요.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 사고 난 다음 날 사실 기사화가 돼가지고 다들 좀 굉장히 놀라셨는데요. 이 9일 날 그 연예인 리그 야구 경기가 인천에서 있더라고요. 인천에 야구장이 있어요. 마무리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가 코에 이제 공을 맞고 이제 부상을 당한 거죠. 근데 다른 것보다 배우로서 얼굴의 부상을 당한 게 사실 좀 가장 크게 좀 걱정되는 바였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한 끝에 이제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잘 돼서 지금은 많이 호전되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은 요거까지 확인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부상을 당했다고 일보가 나온 직후에 이제 정보석 씨 상태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발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어서. 근데 이장 기자가 당직 때였거든요. 일요일 날 당직 딱 섰을 때 그때 많은 팬들이 조금 걱정을 하셨는데요. 정보석 씨 측근이 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긴급 상황 넘겼고 내일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수술을 잘 되면 더 좋을 거니까 걱정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됐죠. 사실은 근데 정보석 씨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이제 매드독 촬영도 이미 끝나셨고 이제 계약이 되었던 어떤 촬영분들은 좀 어느 정도 소화한 다음에 이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 그때 그 이제 정보석 씨가 속해 있는 팀이 조마조마인데 연예인 야구 이제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경영에서 가을 야구라고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개막전을 이제 종엽 씨가 와가지고 사회도 봐주시고 맞아요. 또 개막전 이제 중계도 해주셨는데 그때 팀이 조마조마했어요. 맞아요. 장진 감독 있던. 근데
뭐 그 강성진 씨도 그때 오셨어요. 네, 맞아요. 멤버로 계시고 서지석 씨도 네, 오셨고 그런 멤버. 탤런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원래도 정구석 씨가 네.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야구 선수 하셨더라고요. 하셨었죠. 네,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아서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첫 기사를 네. 화장실에서 접했거든요. 자기 전에. 굳이 장소를 얘기해. 장소까지 얘기할 필요 없나요? 네. 그냥 밤에 접했다 이렇게. 네, 밤에 화장실에서 접했는데 예. 처음에 눈을 다쳤다 이렇게 하길래 어떻게 어떻게 눈을 다칠 수 있지? 공을 쳐서 이렇게 눈에 맞았나? 이 큰일인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근데 눈보다는 코 쪽이면 어차피 뭐 미용 쪽으로도 하니까 좀 이렇게 하는 김에 이번에 약간 조각상 얼굴에 스크래치 나는 느낌이 그러니까. 아니죠 더 조각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정형과 성형은 다른 분야라서요. 네, 네. 맞아요. 성형 쪽으로 안 간대요? 네, 정형입니다 그거는. 네. 네. 코가 맞죠 어쨌든. 네,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정말 예전에 이국주 씨가 저 막내 때 이제 거기 선배였는데 음주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어요. 음주하시고. 국주 씨가요? 네. 그래서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정형 쪽 뭐지 이렇게 코를 붙이면은 네. 정형 쪽으로 하면 성형을 같이 못 한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아. 코만 이렇게 그냥 네. 붙은 것만 했거든요. 아마 그렇구나. 그랬을 거고 그런 것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또 누가 어떤 투수가 던져서 맞았는지 아니, 마무리 본인이 투수였죠. 자기가 투수였다니까 투수. 던졌는데 쳐서 타자가 신공이 맞은 거지. 누가 쳤는지 그러면 그럼 그거 나중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아무래도 뭐 보험이 근데 야구 필요가 경기 있으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관련 보험 상품이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본인의 그런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에 이제 치료비 보험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좀 불거진 게 뭐였냐면 이제 연예인 야구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동엽 씨도 그때 와서 보셨겠지만 네. 굉장히 요즘에 연예인 야구 리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웬만한 진짜 배우들이나 가수들 중에서 진짜 연예인 야구 한번 안 속해 본 분이 맞아요.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저 두 군데나 속해 네,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저도 속해 팀이 있어요. 또 활동하고 태용 있거든요. 씨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멘토리 하고 꼭 다녀요. 뛰진 않더라도 뭐 네. 이렇게 같이 멤버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리그도 많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한스타 리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아,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주말마다 이게 모여서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그런 리그가 활발하고 또 관련해서 구장이 생기고 있는 것도 좋은 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겨울이거든요. 되게 맞아요. 춥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라운드도 얼고 그리고 추울수록 공이나 배트나 이런 것들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덥거나 이러면 좀 유연해질 수 있는데 딱딱한 상황에서 땅도 그렇고 공도 네.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네. 부상의 위험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좀 뭐 직접 뛰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맞아요. 좀 준비 운동을 많이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연예인의 경우에는 스케줄을 하다가 급하게 갑자기 와가지고 뭐 네. 타석에 쓰거나 몸을 풀기 또 뭐 전에 몸을 풀기 전에 이제 경기에 투입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맞아요. 굉장히 거기서 오는 부상이 많을 수 있다.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밤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예인 야구 같은 얼마나 경우에는 이 대여가 이제 좀 힘드니까 네. 구장은 한정돼 있고 팀은 많고 경기도 많다 보니까 낮에 경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까지 막 10시, 뭐 12시에 끝나는 경기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열정적이시네요.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일반 그런 프로야구장처럼 네. 라이트가 시설이 충분하게 또 된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또 부상의 위험을 좀 받을 수 맞아요. 모른다. 맞아요. 얼마 전에 네. 동대문에서 고교생들이 야구가 했는데 그 응급처치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네. 근데 수송 구급차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은 다음에 그 구급차 같은 거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스타렉스에 구급차 이렇게 자석으로 그쵸. 붙여놓는 네. 거. 네. 그 붙여놨다가 또 몰매를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차 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심폐소생이라든가 필요한 장비들 그런 게 없어. 있어야 되는데 매트 하나 깔아놨고. 그냥 깔고 싣고 갈 수 있는 용도로만 어.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리그나 경기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앞으로 뭐 정보소 씨 경우에는 그 다행히 빨리 옮겨져서 네. 다행이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경기들이 그런 좀 안전 기본적인 대책 없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또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많이 수립한 상태에서 좀 즐기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가 뭐 김광석 법 뭐 이런 이름 연예인 이름 달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정보석 법 이렇게 만들어서 야구 경기할 때 구급차나 응급처치가 없으면 야구 시합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그런 좀 불감증 같은 거 좀 이렇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드릴 소식이 네. 약간 재밌긴 한데 네. 그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하고 박명수 씨가 코빅 왜 가요? 코빅 무대를 사셨다는. 우리도 지금 못 가서 난리인데 그분들이 채워주면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무한도전 방송 도중에 양세형 씨가 그냥 농담으로 박명수 씨가 막 무리수 개그를 막 던지니까 뭐 형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코빅 막내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농담을 시작해서 툭 던졌는데 이게 프로젝트로 이게 프로젝트로 연결이 돼서 직접 코빅 무대에 서서 그게 이제 최종 결승전이래요. 순위권 안에 들어야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 박명수 씨와 정준하 씨가 듀오로 섰는데 얼마나 웃긴지 개그맨적인 실력으로 검증을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코빅 무대에 올랐고 13일 날 첫 그 무대를 직접 이제 시연을 했는데요. 어제였네요, 네, 어제였죠. 근데 그 이제 당시에 이제 뭐 유자석 씨나 하하 씨도 관객석에 와가지고 엄청 응원을 하셨대요. 근데 그 CP 이제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좀 무사히 마쳤고 그 좀 많은 그 대표적 코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관객들의 또 환호도 많이 받았으나 순위는 방송으로 확인해야 한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역시 방송을 잘 아시는 CP님. 이게 사실 꼴찌면 방송이 안 된대요. 무한도전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꼴찌면 방송이 안 코믹에서 돼서. 볼 수 없고. 근데 그거는 이분 그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그쪽에 가 있는 관객분들이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인지도가 있는 분들 오면 기본적으로 눌러주는 분위기긴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송에 나갈 정도인데 TV로 봤을 때 저 정도인데 왜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분 다 사실 다 이제 박명숙 씨는 MBC 개그맨 공채 출신이시죠. 정준하 씨는 뭐 매니저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MBC에서 개그맨으로 하셔서 특채 개그맨이죠.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그 정통 개그에 좀 뿌리를 받고 계신 분인데 한동안 이제 개그 프로그램 안 나오시고 버라이어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는 사실 좀 되게 고군분투 하셨대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근데 준하 씨 친하신데 혹시 뭐 좀 많이 해보셨으니까 좀 조언을 구하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12월 친하다면서요 두 분? 아니 친한데 12월 2일 날 그 뭐 고깃집인가 뭐 하여튼 차렸더라고. 준하 씨가. 그래서 거기 오라고 지금 문자가 왔더라고. 개그 물어보고 개그 조언 이런 걸. 정해봐 네가 오래 했으니까. 아니 그분은 저한테 묻겠습니까? 저도 방송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누구 아나운서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TV도 안 나오는데 아나운서는 묻겠습니까?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야 저한테 묻죠. 저는 약간 좀 놀라웠던 게 또 저 MBC라는 옛날에는 MBC에서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MBC 초반에 그 TVN으로 이적한 개그맨에 대해서는 출연 정지를 내부에서 은근슬쩍 보이콧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 좀 많이 변해가지고 타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무한도전을 시킨다는 게 많이 세월이 변했구나. 이번에 사실 MBC에서 세모방이라고 세상의 모든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예 다른 케이블 채널이라던가 다른 채널에 있는 제휴를 자꾸 하더라고요. 방송들을 PD를 데려와서 하는 걸 보면 약간 이제 MBC가 사실 소재 고갈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방송사의 문제긴 한데 이걸 좀 정면 돌파하는 수단으로 콜라보를 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용기 있는 혹은 좀 영리한 선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최승호 우리 사장님이 이제 잘할 거니까. 이제 또 우리 사장님이요? 우리 사장님이죠. 사장님 우리 사장님. 승호 형님. 유머 1번이 기억하세요? 작년 PD 협회 때 제가 사회보고 형님 저 눈치 게임 할 때 제가 형님 얼마나 많이 살려줬어요. 눈치 많이 주지 않았어요 혹시? 눈치 게임 할 때 하나 둘 앉을 때 우리 승호 형님 얼마나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시켜주지 않습니까? 승호 형님 눈치를 엄청 보셨나 보네. 눈치 게임은 종엽 씨가 하셨어요. 최승호 사장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저분은 1년 365일 하루 종일 눈치 게임 하고 계신 분이니까. 하루 종일 하고 계신 분. 지금 예한에서도 눈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번 뭐 제가 굳이 이제 이 소식을 골랐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가 종엽 씨 올해를 돌아보다가 우차사 폐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를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안 보세요. 이제 버라이어티라든지 아니면 좀 개그맨들이 안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되시는데 그래도 적어도 그냥 두 분이 코빅에 나오셨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무한도전 팬분들이 코빅도 보게 되실 거니까 그러면서 다른 좀 재밌는 개그도 보고 공개 코미디가 재밌구나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근데 공개 코미디가 왜 TVN밖에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좀 이런 MBC나 SBS의 공개 코미디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근데 예전에도 그 박명수 선배님이나 정준하 선배님은 사실 MBC 개그 코미디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MBC를 많이 했죠. 컴퓨터도 기능하시고 많이 출연도 하시고 이제 그때 뭐 아이디어까지 뭐 짜서 참석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짜서
거기서 이제 살려주신 역할로 이제 투입해가지고 박명 선배님도 그렇고 뭐 거성 코미디 사관학교 이런 것도 MBC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MBC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네.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코빅도 안 되길 바란다 이때. 망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칼을 장착했어. 그렇지 않고 뱉으면 막 다 상처나 다 상처. 칼춤을 추고 있어 혼자. 아니에요. 혀에다 칼춤을 추는 지. 게 혀가. 혀로 칼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야 무섭다. 안 됐어요. 이거를 왜 안 됐어? 아니 이게 그래서 안 됐으면 좋겠다. 야 그랬더니 아니, 묻혀서 왔는데도 안 됐어. 원인적인 게 그게 쉽진 않다 그런 얘기죠. 쉽진 않을 거다니네도. 코빅도 쉽지 않을 거다니네. 이런 무한도전 얘기죠. 코빅 다 쉽지 않을 거다. 네, 무한도전 자체도 힘들다. 현직 개그맨이 보내는 경고장. 약간 네. 부정적인 좀 예상을 하고.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제가 뭐 코빅 얘기하다가 제 주제에 너무 다시 무한도전 좀 무리였습니다. 넘어가자면 네. 무한도전에 또 조세호 씨가 또 투입된 거 아닌가요? 모르죠. 뭐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지금 청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나왔어요. TV 나온다는 그 얘기가 있고. 수능 특집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파업 때문에 안 했다가 이제 방송이 재개되면서 처음 했던 특집이 수능 특집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세호 씨가 좀 그냥 깍두기처럼 끼셨는데 네. 본인 말씀으로 더 나오고 싶다. 이제 이런 바람을 좀 필요하다. 김대호 PD님도 인원 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후보들이 좀 몇 명 네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작년 여름에는 배정남 씨가 좀 나와가지고 막 네. 되게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 뭐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배정남 씨를 쭉 쓰다가 네. 또 한동안 또 파업 때문에 못 쓰고 계시다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조세호 씨를 한번 또 기용해 보는. 그 전에 예전에 킹스맨 할 때 식스맨 맞아요. 광희 씨가 들어올 네. 때. 네. 그때 이제 장동민 씨도 네. 되게 유력했는데 뭐 사건 때문에 그렇죠. 팟캐스트 하다가 이렇게 네. 본인 이태영 너처럼 말씀 이렇게 때문에 팟캐스트 하다가 너지 그 야, 독한 혀로 장난 아니다. 독한 혀로 날아갔다고. 오늘 동엽 씨가 신났어요. 자기가 아니라 이태영 씨한테 화살이 쏠리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뭐만 있으면 다 진짜 이태영 하이에나다. 너처럼. 장난 아니야. 하이에나. 기회주의자. 표정이 되게 좋아요. 네. 표정이 되게 즐거워하는 표정. 오늘 욕 안 먹겠다. 되게 즐거워하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연예계 소식을 전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결산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결산 전문 팟캐스트니까 네. 저희가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결산 전문이에요, 저희? 일단 저희가 또 매번 결산합니다. 또 2교시에서 또 결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준비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게 2교시에서는 올해 그 연기대상 연예대상 이제 김시영님이 그때 아이디어 주신 건데 네. 그 통해서 좀 유력한 후보군을 골라보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또 수상 후보를 한번 꼽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2교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